2026년 지금은 한가하게 수익률 계상이나 두드리며 행복회로 돌릴 때가 아닙니다. 멍하니 있다간 벼락거지 꼴을 못 면합니다. 새해 시작부터 터진 부동산 대책들은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 모은 자산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핵폭탄급입니다. 현재 부동산 파는 정부가 아주 정밀하게 설계해놓은 세금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단순히 공시지가 몇 푼 오르거나 종부세율 찔끔 인상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의 진짜 목적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내 집인데도 내 뜻대로 처분 못하게 손발을 꽁꽁 묶고 오히려 세입자에게 생사여탈권을 쥐어주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 살벌한 판세를 못하고 귀 막고 있다간 옛날 방식 그대로 버티다간 자산의 반토막이 공중분해되는 꼴을 눈뜨고 당하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건 탈출구조차 막혔다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무려 82.5%까지 치솟는 마당에 퇴로 없는 집주인들은 결국 국가가 돌리는 거대한 자산 몰수 기계의 연료로 쓰이고 말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뻔한 시황 분석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좌에 생사가 달린 최후 통첩입니다. 멀쩡한 집주인이 왜 하루아침에 내 집에서 쫓겨나는 불청객 신세가 되는지 그 기막힌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권력은커녕 감당 불가능한 족쇄가 되어버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누더기가 된 임대차법을 뜯어보면 도대체 이 집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숨통을 가장 먼저 조여올 공포는 바로 세입자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계약 해지권입니다. 매물을 내놓는 순간부터 세입자 눈치 보며 벌벌 떨어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법조항을 보면 소유권 이전 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고 박혀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한 절차 같죠? 하지만 진짜 독소조항은 그 이면에 교활하게 숨어 있습니다. 통보받은 세입자가 한 달 내 방 빼겠다고 나오면 여러분은 두말 없이 보증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게 왜 치명타일까요? 보통 집을 팔 땐 매수인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가 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집주인 바뀌는 꼴 못 보겠다며 당장 현금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순간 모든 계약은 올 스톱됩니다. 실제로 최근 분당에서 터진 사건을 복기해 봅시다. 살던 집 팔고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던 은퇴자의 비극입니다. 매매 계약서 도장 찍고 장음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던 찰나 갑자기 세입자가 계약 해지 카드를 들이밀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황당한 핑계였습니다. 결국 이 집주인은 단 한 달 안에 수억 원 현찰을 못 구해 계약이 파기됐고 계약금까지 날리는 최악의 파산을 맞았습니다. 자산 출구가 완전히 용접된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3 곱하기 3 아니라는 괴물 규제가 발목을 낚아챕니다. 기존 2년이었던 거주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를 2번 더 연장할 수 있게 못 받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세입자를 들이면 무려 9년 동안이나 내 집에서 주인 행세를 못하게 됩니다. 9년이면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세월입니다. 세상은 천지개벽하는데 여러분 자산만 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쥐꼬리만한 월세에 인질로 잡히는 꼴입니다. 임차인 보호라는 그럴싸한 명분이 이제는 임대인을 경제적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흉기가 됐습니다. 내 집 가치를 매기는 건 더 이상 시장 논리가 아닙니다. 세입자의 변덕과 법의 횡포가 가격표를 붙이는 세상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껍데기만 남겨두고 실속의 날맹이는 몽땅 세입자가 삼켜버린 형국입니다. 지금 손에 쥔 등기 권리증이 부의 증표인지 아니면 평생 벗을 수 없는 빚 족쇄인지 냉정하게 계상이 두드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지옥은 따로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주려 급하게 집을 던지려 해도 국가가 쳐놓은 통곡의 벽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습니다. 탈출하고 싶어도 발버둥 칠수록 더 옥죄어오는 그 지독한 덫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매도를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거대한 절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비상구는 없습니다. 퇴로는 완벽히 봉쇄되었습니다. 정부의 2026년 경제 전략을 뜯어보면 그나마 다주택자의 숨통을 틔워주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이제 매도는 자산 관리 차원이 아니라 자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시대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서를 받아보면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현재 세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도 시 적용되는 기본 세율만 해도 최대 45%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가산세 30%가 얹어지고 또다시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결국 최종 세율은 82.55%라는 경악스러운 수치에 도달합니다. 만약 10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은 고작 1억 7,500만 원뿐이고 나머지 8억 2,500만 원은 국가가 몽땅 징수해 갑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국가가 숟가락 하나 얹는 수준을 넘어 아예 밥솥째 압수해가는 꼴입니다. 우리가 악몽으로 기억하는 2021년의 규제 폭탄도 이 정도로 잔인하진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나마 조금만 참으면 봐준다는 식의 사탕발림이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2026년의 공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예 조치 종료. 이건 이제 시장 눈치 따위 안 보고 다주택자들의 피 같은 자산을 뿌리째 뽑아가겠다라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2021년이 순한 맛 예고편이었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건 잔혹하기 그지없는 본편의 피날레죠. 취득세, 보유세 거기다 유지비까지 떼이고 남는 게 있나요? 천만에요. 숨만 쉬어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처박히는 구조입니다. 집 좀 가졌다는 죄로 도가내든 쥐꼴이 났습니다.
팔자니 세금 폭탄이 무섭고 버티자니 세입자들이 보증금 내놓으라고 멱살 잡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퇴로를 꽉 막아놓고 꼼짝없이 갇힌 여러분의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죠. 부동산이 부의 상징이던 시절은 갔습니다. 나라에 세금 갖다 바치려고 이고 지고 살아야 하는 끔찍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굳고 채워주는 무보수 세금 징수원 노릇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진짜 공포는 소위 똘똘한 한 채 가진 1주택자들도 이 살벌한 사정권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믿고 있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그 성역마저 무너뜨리려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부자 증세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워 중산층의 마지막 사다리까지 걷어차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출구가 봉쇄된 상황에서 여러분 계좌를 노리는 칼날은 이제 시장 깊숙한 급소를 겨누고 있습니다. 난 끝까지 버틸 거야 라고요. 더 끔찍한 지옥문이 열릴 텐데요. 팔지도 못한 그 콘크리트 덩어리 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의 공포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국가가 멋대로 정한 공시가격이라는 이름의 세금 청구서가 안방까지 들이닥칠 날이 코앞입니다. 탈출구는 용접해버리고 꼼짝없이 갇힌 집값 위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을 향후 5년 안에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법으로 막아서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시세 10억 원짜리 집이면 공시가를 9억 원으로 잡겠다라는 건데 이건 재산세랑 종부세 때리는 기준점 자체가 천지개벽 수준으로 뛴다는 소리입니다. 국회에서 세법 안 바꿔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지갑터는 가장 악랄하고 확실한 수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더 소름 끼치는 건 기본소득 토지보유세라는 신종징세무기입니다. 공장이나 농지 빼고 모든 땅에 최대 1.3% 세금을 물리겠다. 아파트 가진 분들에겐 그냥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아파트도 따지고 보면 깔고 앉은 땅 지분 즉 대직원이 핵심 아닙니까? 재건축 대장주라 불리는 압구정 현대나 대치 음마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곳 보세요. 집값의 구할이 땅값입니다. 이게 법제화돼서 시세의 1% 넘게 매년 뜯어가면 소득 끊긴 은퇴자들은 제발로 집 비워주고 쫓겨나야 하는 판국이 됩니다. 압구정 현대 한 채 깔고 앉은 은퇴자의 가계부를 한번 까볼까요? 집값은 40억 원을 호가하는데 정작 손에 쥐는 연금은 고작 200만 원 남짓인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보유세랑 종부세 합쳐서 1년에 수천만 원을 토해내라니 이건 그냥 살지 말고 나가라는 강제 퇴거 명령이죠. 장부상 자산은 수십억인데 당장 쓸 현금은 없는 부동산 빈민 즉 시엘리치 푸어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주머니에 빨대 꽂고 매달 돈을 쪽쪽 빨아가는 시스템이 완성된 겁니다.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물리는 이 야만의 시대를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살겠다, 팔겠다 해도 문제입니다. 앞서 경고한 82.5%라는 살인적인 양도세가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질 않으니까요. 팔지도 못하고 쥐고 있지도 못하는 이 끔찍한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설계한 이 치밀한 징세의 로드맵의 종착지는 결국 여러분의 사유재산을 공공재로 강제 편입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거미줄 설계의 정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조, 그딴 건 필요도 없다는 듯 독단적으로 여러분 아파트 단지 코앞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장관 힘이 얼마나 세졌길래 서울시장 손발을 다 묶어놓고 폭주하는 걸까요? 단언컨대 지방자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감옥에 갇히느냐 마느냐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손가락 하나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가 겹치는 지역만 건드릴 수 있었지만 앞으론 그 밖에 사유라는 마법의 치트키를 써서 전국 어디든 핀셋으로 집어내듯 난도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바뀐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여러분 재산권을 틀어쥐고 완전히 독점하겠다는 섬뜩한 선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팽팽하게 맞붙었던 그 기싸움 기억하시죠? 마포나 성동 같은 한강변을 규제로 묶으려 할 때 서울시장이 반대하니까 국토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법을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이제 지자체 눈치 볼 필요도 골치 아픈 협의 따위도 거칠 이유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장관이 그곳을 투기지역이라 지목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탈출 불가능한 고립무원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용산 정비창과 태릉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거래 동결의 악몽이 이제 서울 전역 어디서든 예고 없이 터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공공개발이라는 그럴듯한 가면 뒤에 숨은 국가가 여러분 사유재산의 숨통을 조이고 흔드는 전체주의적 통제망을 완성한 셈입니다. 내 집을 파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세상에서 과연 누가 감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산가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의 권력 비대화는 시장의 자정 능력을 불신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가 돈이 흐르는 모든 골목을 틀어막겠다는 독재적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둥지를 튼 그곳이 장관의 눈에 투 기울여 지역으로 낙인 찍히는 찰나 자산 가치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 것입니다. 이 무소불리의 칼날은 단순히 거래를 끊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관이 직접 나서서 낡은 청사나 빈 땅을 갈아엎겠다며 지자체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폭주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내 집 코앞에 수만 가구의 임대촌이 들어서는 꼴을
손발이 묶인 채 멍하니 지켜봐야만 하는 무력한 현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장관이 진두지휘하는 기괴한 공급 작전의 진짜 민낯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자체의 청사진 따위는 찢어버리고 국가가 강제로 밀어붙이는 이 사업들이 축복이 될지 맹독이 될지 그 서늘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뽑은 시장이 우리 동네의 미래를 그리던 시절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예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펜대 한번 굴려 지도 위에 선을 그으면 곧바로 불도저가 밀고 들어오는 무시무시한 집권 개발의 시대가 도래했으니까요. 노후 공청사 및 유휴부지 복합개발특별법이라는 그럴싸한 간판 아래 대한민국 국토와 지자체의 모든 땅이 장관의 손아귀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낡은 건물을 고쳐주겠다는 복지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공급의 수도꼭지를 틀어지고 시장을 질식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 부지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주거의 쾌적함을 지키기 위해 6천 가구에서 8천 가구 정도의 마지노선을 고수해왔습니다. 허나 국토부 장관이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순간 시나리오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2만 채, 아니 3만 채까지 우겨 넣어도 서울시가 저항할 법적 방패는 이미 가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비즈니스 타운을 꿈꾸던 내 집 앞이 하루아침에 거대 임대주택 수용소로 변하는 꼴을 눈뜨고 당해야만 한다는 소리입니다. 국가는 공급 부족 해결이라는 명분을 방패로 삼고 있지만 그 뒤에는 지자체의 팔다리를 잘라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검은 속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민 눈치를 보며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숨쉴 틈을 만들던 지자체장의 권한 따위는 이제 원천 봉쇄 당했습니다. 단지 투기가 의심된다거나 공급이 급하다는 자의적인 판단 하나면 모든 행정 절차는 브레이크 파열된 트럭처럼 폭주하게 됩니다. 속도전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 광란의 질주 속에서 원주민의 피눈물과 자산가치의 희소성은 바퀴 밑에 처참히 짓밟힐 테니까요. 콩나물 시루 같은 고밀도 개발의 재앙은 코앞에 닥쳤습니다. 도로는 그대로인데 집만 기형적으로 늘어나니 교통지역과 학군 붕괴는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결국 국가가 주도하는 막가파식 개발은 숫자 노름이라는 성과를 위해 기존 자산가들의 생존권을 제물로 바치는 위험천만한 러시아 룰렛입니다. 단지 옆 낡은 우체국이 언제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으로 변해 여러분의 한강뷰와 햇살을 강탈해 갈지 모른다는 공포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정부가 하늘에서 쏟아붓는 이 무차별 공급, 폭탄이 과연 시장의 발작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억지로 용수철을 누를수록 시장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기괴한 방향으로 튀어오르며 역습을 시작했습니다. 옥죄면 옥죄일수록 시장은 괴물이 되어가고 그 칼날은 성실하게 자산을 일구어온 여러분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가 맞는 결소해라 착각하지만 시장은 그 틈새를 비웃으며 더 깊은 지하로 스며들 뿐입니다. 결국 거래라는 혈관이 막혀 부동산 시장은 산소 호흡기만 단 식물인간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집값 잡겠다며 휘두른 82.5%의 양도세 몽둥이를 보십시오. 그건 세금이 아니라 집주인들이 매물을 금고 깊숙이 처박아두게 만드는 강력한 자물쇠가 되어버렸습니다. 떼어가고 남는 게 없는데 누가 미쳤다고 자산을 내던집니까? 거래량은 바닥을 뚫고 내려갈 것이며 시장의 가격 기능은 뇌사를 맞이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악몽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본은 거품이 꺼지며 자연스럽게 무너졌지만 작금의 한국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퇴로를 막아버린 독가스실과 같습니다. 장부상에는 부자일지 몰라도 현금 한 푼 만질 수 없는 이른바 부동산 감옥에 갇힌 꼴입니다. 이건 건전한 조정이 아닙니다. 세금이라는 빨대로 여러분의 피를 야금야금 빨아먹는 국가의 고사작전입니다.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다 떠들지만 실상은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 불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은 더 끔찍한 지옥도입니다. 세입자에게 9년을 더 살게 해 선의로 포장된 정책이 결국 전세가 폭등이라는 치명적인 독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집주인들은 앞으로 9년 동안 10원 한 푼 못 올릴 것을 대비해 신규 계약 시점부터 아주 뼛속까지 뽑아먹으려 들며 임대료를 미친 듯이 폭주시킬 게 뻔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에게 전가되어 도심 밖으로 밀려나는 주거 유랑민 행렬만 길어질 것입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시장은 더욱 기형적인 괴물로 변해가고 그 하중을 견뎌야 하는 건 오직 힘없는 서민들뿐인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책들은 경제 논리를 무시한 채 표심만 구걸하는 얄팍한 정치 수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금 폭탄과 규제로 경제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이 결국 시장 붕괴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거래가 실종된 폐허 위에는 급해서 던지는 매물 몇 개만이 공포에 질린 가격표를 달고 시세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맹신했던 집값 불패 신화는 국가의 무자비한 징벌적 과세 칼날 아래 처참히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든든한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을 노리고 달려드는 굶주린 맹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진짜 지옥문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 셈법이 끝나는 올여름이 지나면 그동안 억눌려왔던 참혹한 성적표가 우리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이제는 수익률 따위를 따질 때가 아니라 내 자산이 공중분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생존 본능을 깨워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가 쳐놓은 세금 그물망이 날마다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유일한 활로는 과감한 손절과 자산의 군살 빼기뿐입니다. 등기 권리증만 있으면 돈이 되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는 악성 종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옥석을 칼같이 가려내야 합니다. 양도세 82.5%가 아까워 다 쓰러져가는 외곽 아파트를 부여잡고 있다면 세금을 토해내고라도 터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증여로 명의를 분산하는 게 나을지 당장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다가올 폭락의 공포가 당장의 세금보다 더 크다면 지금의 매도는 패배가 아니라 자본 방어를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10개 중 8개를 세금으로 뜯기더라도 남은 2개를 쥐고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평생 부동산 감옥에 갇혀 세금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100배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거십시오. 임대차법이라는 시한폭탄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현금이 없는 집주인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 창구는 닫히고 금리가 미친 듯이 날뛰는 지금 현금 흐름이 막히면 그 자랑하던 아파트도 결국 법원 경매 처분될 뿐입니다. 덩치를 키울 때가 아닙니다. 빚이라는 뇌관을 제거하고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리는 방어태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의 세법 개정 움직임을 매 눈으로 주시하십시오. 표심 잡기가 끝나면 정부는 본색을 드러내고 본격적인 보유세 1% 시대를 열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가 되면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어 꼼짝없이 수장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을 때 여러분은 미리 탈출구를 확보하고 현금이라는 실탄을 장전해둬야 합니다. 시장은 냉혹한 정글이지만 미리 칼을 갈아둔 자에게는 반드시 생존의 틈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서곡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마지막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침몰하는 바위 위에서 우물쭈물하다가는 같이 가라앉을 뿐입니다. 2026년은 철저한 각자 도생의 해입니다. 국가가 설계한 정교한 수탈 시스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은 거대한 폭풍우 앞에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경고한 7가지 변화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쟁은 올여름 7월 세법 개정안이 공표되는 순간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시장은 상상조차 못한 아비규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텐데 그 거친 파도를 견뎌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당장 자산 내역을 책상 위에 펼치십시오. 썩은 살을 도려내듯 비핵심 자산을 던지고 현금이라는 최후의 방패를 쥐는 것만이 이 잔혹한 게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은 시퍼렇게 뜬 눈으로 시장의 빈틈을 포착하여 내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 영민한 생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현재 드러난 법안과 시장의 기류를 바탕으로 분석한 저의 독자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몫이며 정치권의 입법 변수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부동산 암흑기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날이 선 정보만을 골라 신속하게 타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